여러분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혹시 하늘을 보셨어요? 비 온 뒤에 정말 하늘의 뭉게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하늘을 보시면서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늙지 않는 사랑과 성 로맨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35년이요. 예, 저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혼식을 하고 25주년을 축하하는 것을 무슨 식이라고 하죠? 은혼식이라고 합니다. 25주년을 축하하는 건. 그리고 50년을 축하하는 것은 금혼식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이 풍습은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같은 말이 있는데요. 회혼례라고 해서 혼례를 다시 회상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례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건 왜 그렇게 회상해 볼까요? 예전에 결혼했을 때 마음을 다시 되새겨보고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마음에서 회혼례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실 영어권에는 이 리마인드 웨딩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종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마인드 웨딩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 성장을 이룬 지가 한 5, 6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사실 결혼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의 결혼식만 봐도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랬던 세대에 사셨던 부모님들은 예쁜 드레스도, 웨딩 드레스도 입고 싶으시고, 또한 멋진 턱시도도 입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리마인드 웨딩을 해드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1년에 한 번씩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어요. 왜 찍을까요? 왜 찍을까요? 네, 무엇이냐면 1년 동안 한 번씩 그 결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다시 다잡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사랑은 하나하나 더욱더 커가고 사랑은 깊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에는 사실은 사진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감동과 사랑의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묻어나는 진심 어린 말과 함께 그 감정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 새롭게 남은 여생을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아마 풍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말 혹시 주례사로 다 들어보셨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그 사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겠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랑과 함께 늙지 않는 사랑과 성 로맨스를 한번 기억의 카메라로 찍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사랑하니까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픔을 겪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속에서 지나오면서 여러 아픔을 겪으면서 남편과 더 단단한 사랑이
되어 가고 있는, 저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그 사랑은 늘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60,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아픔을 겪을 때마다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헤어짐을 생각하는 부부가 왜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온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떻게 회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생각나시나요? 어떠세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기쁨 또한 너무나 많은 행복감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힘들게 10달 동안 무럭무럭 뱃속에서 잘 성장하게 남편과 함께, 가족이 함께 노력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는 얼마만큼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만큼 힘드셨나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노래질 만큼 그러면 아기가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중 고등학교 강의를 나가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이,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만큼 아팠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랬더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엄마는요. 10톤짜리 트럭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너를 낳은 너는 정말 세상 단 하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아픔을 겪고 아기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뻤지요. 그런데 엄마의 그 산통만큼이나 아이들도 고통을 겪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냥 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그 산통을 겪을 때 아기도, 그 태아도 똑같이 엄마의 몇 배의 고통을 겪어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배 정도 아이는 더 고통을 겪었을 것 같으세요? 10배? 어떻게 정답을 바로 이야기를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아주 수년간 연구한 결과 엄마의 산통의 10배를 아기들이 그 고통을 겪고 엄마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새 생명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픔만큼 그 환희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살기 위한 행복함 안에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셨었나요? 오늘 아마 좀 처음 아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니어 여러분들도 함께 결혼하고 살아오시면서 순간순간 힘듦을 함께 넘어오고 그 넘어온 해로의 고갯길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안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런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현재의 사랑을 아신다면 서로를 정말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했던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그런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은 정말 강아지처럼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싶은, 아직까지도 그런 열정이 저에게 있는데요. 남편과 사귄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 제가 비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데이트 후에 2시간 정도 걸어가야 하는 집을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저희는 2시간 동안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옷이 정말 젖어서 꿉꿉하고 신발 안에 물이 다 들어가서 질척질척할 만큼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그 기억들이 저를 행복함으로 다시 이끕니다. 또한 신랑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그렇게 사랑해주겠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끌려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프로포즈나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여태껏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옛사랑의 추억이 혹시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 사랑의 추억을 한번 힘들 때마다 꺼내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스위치를, 행복의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분명 그 사랑으로 행복함이 묻어나는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 셋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수다 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늘 집에 돌아올 때는 급하게 돌아옵니다. 어느 날 셋이 만나는데요. 한 친구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누가 공무원이 아니랄까 봐 어젯밤에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차를 세우느라고 그냥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식당 시간이 있는데도 너무 많이 주차하느라고 돌아다녀서 겨우 식사만 하고 왔지 뭐야. 너무 속상해 죽겠어. 도대체 차를 아무 데나 세우면 어떠냐고. 너무너무 답답했어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답답한 신랑이 대통령상을 받는 데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과연 흉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또 한 친구는 또 그 말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랑은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 봐 뭐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찾아서 해서 주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간인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너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래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쯤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어떤 멋진 건장한 청년이 와서 남편에게 은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님의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대학을 갔고 지금 좋은 기업에서 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친 가족이 집에 돌아가려고 해서 식사값을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이 식사값을 다 내주고 갔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 또한 남편을 흉보는 걸까요? 자랑을 하는 걸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얼마 살지 않고 헤어졌다면 그 남편의 단점 같은 일들이 장점으로 바뀌는 삶까지 같이 살았을까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아름다운 사랑은 오래 살수록 보입니다. 어떠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연민과 동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아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온전히 보이는 것이죠. 3, 4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정말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늙지 않는 사랑, 늙지 않는 성의 로맨스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연애하고 있으세요? 아니에요. 어떠세요? 연애하고 있으세요? 연애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때요? 내 몸속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죠. 연애가 삶의 활력소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정말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또 취미생활을 해도 마음속이 뭔가 허전한 할 때 연애를 생각한다면 아마 삶의 최대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시니어 분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해진 삶을 많이 영위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더 소중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애하는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요, 되게 활력이 넘쳐요. 저 아는 주위에 7년 전쯤에 남편을 잃고 남편을 죽음을 맞이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을 잊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한 병원 정신과 약을, 치료약을 먹을 만큼 너무 힘들었던 여성 시니어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이제 좀 잘 살아보자 결심한 그분은요, 산악회에 등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산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아주 좋은 남성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을 만나면서 그 남편, 사별한 남편과 지냈던 20대의 시절이 다시 마음속에 들어왔고요. 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활력이 되어서 집안일도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요. 그 연애하는 마음이, 그 행복함이 저에게 전해질 만큼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연애는 결국에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사랑은 성생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활력으로 삶의 행복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난 연애만 삶의 활력이 될까요? 어떠세요? 지금 함께 사시는 분들과 혹시는 연애는 하진 않으시나요? 제가 이 시간에는 한 노부부에 대한, 연애하는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노부부가 어딜 가든지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항상 손을 잡고 다니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어떤 젊은 부부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두 분은 언제나 이렇게 신혼 같으세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요, 손을 잡고 다니긴 하지만 그냥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꼭꼭꼭이라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겠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 손잡고 다니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저 아는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손을 잡고 다녀서 참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같이 손을 잡고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할아버지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중환자실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의사의 선고에 정말 정신이 없으셨다고 해요. 면회 시간이면 할머니를 가서 찾아보면서 그냥 계속 울음만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내와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면회 시간 가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는요, 꼭꼭꼭 하고 손을 누르셨대요.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말 사경을 헤매고 숨도 제대로 정말 겨우 쉬었던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꼭꼭 하고 누르셨대요. 그게 바로 나도.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희망이 생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매 시간마다 가서 할머니에게 꼭꼭꼭 사랑해 라고 손을 눌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손가락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고 결국엔 할머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새롭게 만난 연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노부부처럼 정말 아름다운 연애, 오랫동안 사랑의 연애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연애가 더 깊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옆에 함께 사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겠어요? 꼭꼭꼭 꼭꼭. 여러분들 꼭 오늘 잊지 말고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꼭꼭꼭꼭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겨낸 사랑이야말로, 연애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으세요? 주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부부 동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한 8팀의 쌍이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못 만나서 한 5쌍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퇴직을 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하여서 농사를 짓는 두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막 손을 붙잡더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내는 사실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나 농사 짓는 거에 잘 모르는 아내였고요. 남편분은 농사 짓고 식물을 키우는 거에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이셨어요. 귀농해서 농사일을 짓다 보니 남편은 모든 일을 다 척척척척 잘하는데 아내는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것도 못해? 왜 이런 게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면서 너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말이 그 어떤 상처보다 가슴에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저마다의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말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말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말그릇은 어떨까요? 말이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때요? 말이 적게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말이 들어갈 때마다요, 이 작은 말그릇은 자꾸 넘쳐나요. 그래서 말이 많고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큰
큰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도 그 말이 넘쳐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그릇 안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사랑해 주는 말, 그리고 신뢰를 주는 말그릇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그릇을 가지고 사시나요? 어떠세요? 저 또한 큰 말그릇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그릇은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그릇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때 이 말그릇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됨됨이와 그리고 삶의 역사가 묻어나는 것이죠. 이 말그릇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그릇을 위해서는 사실 듣기도 잘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갱년기를 맞이한 한 남편이 아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줄어서 요즘에 성욕도 저하가 되고 발기부전이 돼서 너무 힘들다고 마음을 토로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아내가 핀잔을 주면서 속상함을 표현한다면 남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보면요. 아마 많이 속상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듣기, 경청을 하면서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듣기는 무엇일까요? 이 남편은 사실적으로 무엇을 말했죠? 호르몬의 감소로 내가 너무 성욕의 저하, 발기부전이 안 돼서 힘듦을 이야기했고요. 그 안에 감정은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속의 핵심 듣기는 뭘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정말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참 힘들겠다. 나도 갱년기를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린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사람의 말그릇에 따라 그리고 경청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함으로 부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큰 말그릇을 가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경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사랑은 좀 더 커질 거고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멜로 드라마처럼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숙제를 계속 내주나요? 여주인공처럼, 남자 주인공처럼 젊은 사람들만 살지 않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도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75세 된 남성 시니어분은요,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10년 전에 상처를 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도 재미있는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혼자 있어 보니까요, 자녀들이 또 며느리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와도요,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외로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나서기로. 그래서 그분은 퇴원 후에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인생 종착역에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함으로 그 정말 구멍난 가슴에 메워줄 그런 사랑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복지관에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요. 노인복지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차지하려는 사랑 싸움을 봤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셨을까요? 그런데 할머니 두 분이 이 할아버지에게 늘 구애를 하고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힘드셨어요. 어떤 싸움까지 했냐면요. 할머니 두 분이 이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잡으시면서 하얀 머리가 한 움큼 될 때까지 사랑 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었겠죠. 그래서 징계 사유로 그 할머니 두 분은 복지관을 다닐 수 없게 되셨다고 하고요. 또한 할아버지는 사실은 이 할머니 두 분 말고 정말 좋아하는 분은 따로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멜로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니어 분들의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부분은 편한 사람,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솔직함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80대 넘은 두 분의 남성 시니어 분들은 나보다 10살은 어려야지 난 절대 그 위에 사람하고는 안 사겨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여성 시니어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차 있는 사람이 1순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멜로드라마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삶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20대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함께 살아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안에 담긴 사랑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을 스스로 한번 응원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멜로드라마처럼 살려는 그 마음속에는 분명 연애하는 마음이 있고요. 황혼 연애에도 분명 가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혼기의 연애도요,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고독과 외로움을 나누면서 아주 지고지순하게 아주 잘 사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쉽게 깨져버리는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황혼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일단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정말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죠. 빨리 끊는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고 숯불 같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호감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넘게 자세히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배우자와 너무 닮아서 한눈에 훅 반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좀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현재의 사랑이 아닌 과거에 사별한 그 아내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착각의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혼 연애를 할 때는 배우자가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하고요. 이번에는 폭력적인 그런 사람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다투는 일이 있을 때 막말을 한다던가 뭐 사람을 툭 친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죠? 여든까지 가죠. 그런 것처럼 폭력적인 사람은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눈에 콩고불이 씌어서 나쁜 면, 잘못된 점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평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도 자세히 보지만 내 아는 지인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지인과도 함께 만나서 정말 나와 함께 평생 살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황혼연애의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요. 만약에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의 방식도 사랑의 눈도 사랑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황혼연애를 너무 많이 자녀들이 권유하면요. 시니어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필요 없어서 자녀들이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나 하는 외로움에 또 휩싸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황혼연애의 가이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그냥 내 맘대로 훅 해버릴까요? 아니고요. 자녀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또한 자녀들과 갈등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 사랑의 연애를 쟁취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 황혼연애 가이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니어 분들도 요즘에는 건강하셔서 성생활을 많이 하시고요. 그 성생활로 인해서 건강도 사랑도 업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이런 성생활이 건강에 아주 많이 유익하다고 해요. 치매와 건망증 예방을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치매와 건망증 예방은 어떤 것이냐면 노화 방지 호르몬이 성생활을 할 때 갑자기 평상시에 5배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이 예방이 되기도 하고요. 우울감이 완화되기도 하고요. 또 자궁질환이 예방되기도 한다고 해요. 성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면역력도 향상되기도 하고 또 혹시 성생활을 할 때 우리 왜 몸이 쑤시고 아파서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관계를 가질 때 나오는 호르몬은요. 조깅을 할 때랑 그리고 농구를 할 때 같이 아주 커다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생활을 통해서 건강도 사랑도 업되는 그런 멋진 생활을 영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진정한 소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78년을 함께 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다리가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와서 할아버지가 다리가 되어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강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머리를 빗겨주는 일, 그리고 모든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들 손톱까지 다 깎아주신다고 해요. 이런 할아버지에게 또 할머니는 손이 되어주셔서요. 할아버지의 등에 파스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와 함께 과자를 먹을 때면 가위질을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과자 봉지를 붙들어주는 손과 발이 돼서 78년을 함께 산 그 노부부의 이야기, 나부야 나부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살아있는 노부부의 마지막 투자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과일 장사를 하면서 4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으셨대요. 그런데 정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 부부께서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여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 생각하셨고요.
두 분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새 아들과 의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 기부를 했는데요. 건물이 8채였고요. 그리고 많은 땅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부를 받은 대학에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요 4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 그 기부를 하면서 갈 때 입었던 옷은요, 티는 30년 된 티에, 그 다음에 바지는 20년 된 바지를 입고 가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깝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젊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하는 데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중함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함의 가치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약속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